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루입니다. 오늘은 버튜버판에서 마침내 중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이제 고퀄리티의 버튜버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이제 버튜버판에도 중국한테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대륙에 엄청난 버튜버가 나왔어요. 이 시거라는 버튜버인데 중국의 플랫폼인 비리비리에서 활동하는 중국 버튜버입니다. 일단 비리비리 구독자는 102만 명이고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버튜버다라는 거예요. 일단 채널명은 거바오라고 읽고 보배 보자를 써가지고 바우라고 읽어요. 이 바우라는 거는 귀여운 아이라는 의미를 가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 자신을 활동명은 시거지만은 자기를 거바오라고 불러주세요. 활동명이 조선누룽지지만은 줄여가지고 조누라고 부르듯이 본인 또 거바오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명을 거바오라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은 푸바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바오도 귀여운 바오를 붙인 거란 말이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귀여운 바오를 붙여가지고 거바오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이 시거가 한국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뭐냐. 일단 한국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버튜버로서 이미 나무 위키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알려지게 된 계기가 존나 얼척이가 없는데 치즈직 스트리머인 조광현이란 사람의 영도에서 이게 자꾸 등장을 했대요. 어떤 놈이 돈 쓰면서 홍보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시거라든지 고바오라든지 이런 이름보다는 조영버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조영버라는 이름이 더 인지도가 높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시거라는 친구가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한국인은 대부분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가 전성기던 시절에 홍콩 영화 보고 자란 세대는 뭐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잘 없거든. 그런데 그런 홍콩 영화를 안 보고 자란 세대부터는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쵸? 게다가 중국이 하는 짓도 별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어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국적에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족쇄란 말이야. 단점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거라는 친구는 압도적인 재능으로 자기의 국적상의 한계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쵸? 일단 목소리도 굉장히 모해 보이스고 오타쿠 장사하기에는 진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노래 실력이랑 춤 실력도 프로급이야. 게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얘가 이 목소리에 따라 귀여운 노래만 가능하다 뭐 요런 게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버튜버들은 잘 맞는 노래가 있고 잘 안 맞는 노래가 있는데 얘는 진짜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를 가능합니다. 댄스곡, 발라드곡, 신나는 곡, 랩도 하고 귀여운 노래도 합니다. 진짜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조누가 여태껏 버튜버 보면서 봐왔던 애들 중에 압도적인 재능이야. 얘가 단연코 1등입니다. 게다가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틱톡에서 유행하는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 그거를 국적 불문하고 외국어도 불문하고 온갖 노래들을 맛깔나게 불러줘.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로 외워가지고 똑같이 따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고퀄리티의 원곡보다 더 맛깔나게 불러주니까 얘가 빠르게 인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틱톡 자체가 중국 플랫폼이기도 하고 일단 내수 시장에서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는 컨텐츠였던 거야. 그런데 당연히 틱톡이 전 세계 플랫폼이 됐고 한국에서도 틱톡을 이용하면서 쇼츠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노래들이란 말이야. 그런 노래들을 너무 잘 불러주니까 인기가 확 늘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틱톡 노래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방송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왜? 막 스페인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막 전 세계에 신나는 노래들 굉장히 많거든. 그쵸? 근데 얘는 중국인인데도 그런 노래를 다 부른다니까. 그것도 심지어 잘 불러.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듣는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 보니까 확실히 앞으로 오타쿠 업계 중국이 주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사실상 원신을 시작으로 오타쿠 업계에 중국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솔직히 붕괴 나왔을 때도 와 중국인데 잘 만들었네 이 정도였거든. 근데 원신이 오타쿠 업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니까. 그쵸? 그리고 비리비리 생태계에서 해외 버튜버들이랑 경쟁하지 않고 우물한 개구리로서 경쟁력을 키웠단 말이야. 근데 그래봤자 우물한 개구리지 뭐 대단한 퀄리티 나오겠어?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글로벌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얘는 진짜 중국 국적만 아니었으면 전 세계 넘버원이었다니까. 시거 3D 라이브 퀄리티 보면 솔직히 호로라이브의 퀄리티에는 약간 모자라. 스튜디오 퀄리티가 약간 부족한 거는 있어요. 그쵸? 그런데 노래랑 춤은 그냥 호로라이브 귀싸대기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을 했었다면 얘는 솔직히 진짜로 한 3, 400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보면 가오루 구라는 그냥 쉬거가 없던 시절에 먼저 활동을 했을 뿐이 범부였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가오루 구라를 그냥 범부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압도적인 재능으로 그냥 가오루 구라를 병풍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거랑 구라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으면 구라는 주목받지도 못했을 거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란 족쇄만 없었으면 사실상 이 시거가 버튜버 업계를 지배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쵸? 게다가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분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이 3D 라이브 제작 능력은 아직까지 약간 부족해. 호로라이브, 니진사지, 브레이브 그룹 애들이 기술력이 아직까지 뛰어나단 말이야. 그런데 버튜버 모델링 제작은 이미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모델링 제작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일본의 제작자들보다 더 고퀄리티의 모델링을 막 뽑아내고 있단 말이야. 일본에서는 막 몇천만 원 줘야지 만들 수 있는 고퀄리티 모델링이 중국 애들한테 부탁하잖아? 200만원 300만원이야. 가격대가 박살이 났다니까. 근데 퀄리티가 개쩔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비리비리에서 활동하는 아카시 뮤라는 친구도 모델링만 공개하자마자 모델링 퀄리티가 너무 쩔어가지고 구독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9만 명이야. 이미 비리비리에서는 18만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링 퀄리티로 사실상 중국 국적이라는 한계를 돌파를 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이 크면서 오타쿠 업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요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아무리 중국이 자본력이랑 기술로 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타쿠 문화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오타쿠 업계에서는 일본어가 표준어고 거의 로마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큰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커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는 오타쿠 문화 표준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게다가 아직까지 일본어가 주는 모의 요소는 여전히 오타쿠들한테 소비가 되고 있고 중국이 만드는 컨텐츠에도 일본어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국 놈들이 지들 돈을 써가지고 일본 성우를 고용한단 말이야. 중국 성우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성우 갖다 쓴다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때문에 지금 일본 성우들 몸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중국의 눈부신 발전이 있다고 한들 여전히 일본은 그 자리에서 오타쿠 문화 종주국으로서 남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5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중국 애니메이션 중국 게임들이 나와가지고 중국어에 익숙한 세대들이 나오게 되면 뭐 오타쿠 표준어가 중국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던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거 전부 다 영국어로 바뀌었잖아. 잉글리시로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외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였어. 유럽은. 그쵸?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나라의 위상이 바뀌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표준어, 국제어, 공용어가 영어로 바뀌었듯이 오타쿠 업계의 표준어인 일본어도 언젠가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뒤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일본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